음, 이제 1번부터 보면 이제 우리 실전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수능 포함해서 18번부터 그냥 쫙 순서대로 나가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글의 목적 이거 보면 그냥 처음부터 뽑았어. 그러니까 오늘은 좀 쉬운 것만 나갈 거야. 그리고 그 좀 이제 정리된 저기 지문 하나 같이 볼 거고 이따가.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좀 단어 위주로 오늘은 좀 나갈 거거든. 일단 보자. 1번에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자. 워명으로. 이런 글의 목적 같은 거는 우리 듣기 중에 푸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시간 오래 걸리면 안 돼, 이런 문제들은. 일반 같은 지문은 다 읽는 거 아니야. 보면 그냥 필요한 부분만 찾으면 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글의 목적 같은 이런 18번 문제들 있지. 이런 애들은 무조건 뭘 요청하려고 기본적으로 아니면 뭘 공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그 요청을 하는 내용만 들어있는 문장을 직접적으로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봐봐. 거기에 딱 써 있어. 그러니까 to help protect all students. 물론 처음에 이제 이따가 또 설명해 줄게. 어쨌든 to help to protect all students, we kindly ask that you notify the school if your children has been diagnosed with. 그러니까 좀 긴데 보면 학생이가 나왔어. 근데 학생을 보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we kindly ask that 이라고 이미 요청을 하고 있잖아. 그치? 그 요청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 있겠지, that 뒤에. 그래서 뒤에 보면 you should notify, 그러니까 알려준다, 공지한다 라고 얘기하지. the school, 학교한테 너가 말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뭐에 대해서? 우리 if부터 묶어볼까? if부터 마지막 끝까지. 여기 respiratory illnesses까지 묶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if는 목적어로 쓰고 있어. 그러니까 목적어 절로 쓰이는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서. 뒤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야. notify you something. 학교에게 무엇을 알려주다라는 사형식 동사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목적어를 보면 if your child has been diagnosed라고 설명하지. 우리 diagnose라고 그러면 진단하다, 판정하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무엇을 진단하다라고 할 때 지금 여기서는 진단 대상이 수둥이니까 진단을 받는 거잖아. 누가? 내 아들이 아니면 내 딸이. 그래서 with any 뒤에 보면 with any respiratory illnesses. 이 respiratory라고 그러면 모르는 단어들은 그 밑에다가 적어놓든가 해줘. 그래서 얘는 호흡기에 밑에도 써 있으려나? 밑에 써 있지. 근데 하여튼 호흡기에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뭐 폐렴에 걸렸다. 뭐 아니면 다른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뭐 메르스라든가 그런 등등 호흡기 질환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다 respiratory라고 그래. 하여튼 호흡기 질환 관련의 진단을 받았으면 아니면 받은 거에 대해서 나 이거 학교에게 알려달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이 문장만 읽을 줄 알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밑에도 답을 봐봐. 거기에 또 5번에 자녀의 호흡기 질환 진단 시 학교 통보하도록 요청한다 라고 그대로 쓴 거 보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제 물론 이거 지금 이 문장 말고도 위에 보면 처음에 봐봐.
여기 respiratory viruses such as the flu can spread quickly in a school setting 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관련 바이러스가 such as the flu, 독감과 같은 그게 can spread, 빨리 퍼질 수 있다, quickly in a school setting 이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이 setting 밑에다가 적어놓을까? 이거는 환경이란 뜻이야,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어로 그러니까 그 이제 핸드폰 같은 거 환경 설정 이런 거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우리가 언어로 바꿔보잖아. 그럼 거기에 setting이라고 적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핸드폰 안에 있는 환경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럼 setting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겠어?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environment 그렇게 적어줘도 돼. 등등등.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놓으면 좋겠고. 그래서 뭐 또 써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위에서도 봐봐 여기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문장에서 to help protect us는 학교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이 위에서도 찾을 수 있어 보면 I am writing to request your assistance in protecting our most vulnerable students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 protecting 보호하는 거지 our most vulnerable 이 vulnerable 이라고 하면 뭐였을까? 하면 취약한 약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뭐에 취약하다라 그러면 뭐야? 그냥 영향을 받기 쉬운 거야.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너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목적을 찾는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뭐 request, ask, 뭐 should, do 뭐 이런 것들과 말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뉘앙스를 주는 문장을 찾으면 되거든. 위에서도 여기서도 request 같은 단어들 잘 알아뒀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ask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나왔잖아.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다. 그런 거야. 뭐 여담으로 그 어디냐면 뭐 이걸 다 읽을 생각은 없어. 여기서 근데 because doctors note for absence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거 한번 이거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because는 됐고 doctor's notes라고 얘기하지. 이게 좀 잘려 있어가지고 좀 알아보기 힘들 텐데 그러니까 여기부터 지금 absence까지 한번 묶어줄래? 이게 하나의 지금 주어로 지금 하고 있고 주어로 작용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doctor's notes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의사의 메모라든가 뭐 의사의 진단 결과서야 일종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냥 말하는 필기 노트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의사가 그냥 그 진단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종의 그냥 종이 같은 거야. 근데 뭐에 대해서? For excused absence. 우리 absent라고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로 이거는 뭐 없는 결여된 이란 뜻이야. 뭐 결석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absent라고 그러면 뭐야? 그 학교 빠진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가 됐든 내가 아파서든 아니면 뭐 무단으로 무단으로 이제 빠졌든 그러니까 어쨌든 absent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 없는 거야. 근데 대신에 앞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 excused라고 지금 분사로 꾸며주고 있잖아. 우리 excuse me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실례합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거 요청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excuse absence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아파서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못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못 찍고 여기서는 이제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얘기하는 호흡기 질환에 그 아들이 지금 걸렸기 때문에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걸 갖고서 지금 의사한테 진단 결과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 그런 맥락을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우리 2번 넘어가 보자, 뒤에. 2번도 먼저 한번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번도 그 분위기를 알려주는, 감정을 알려주는 그런 단어들을 찾으면 돼. 근데 다 읽을 필요 없어,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계속 다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도 보면, 그러니까 딱 맨 첫 문장이랑 맨 아래 문장을 내가 한 번씩만 볼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연결이 되는 그 단어들을 좀 알려줄 테니까. 일단 처음에 보면, at the violin competition 이라고 그러지. competition에 동그라미 쳐볼까? 우리 competition, 그러니까 우리 compet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다투다, 경쟁하다라는 뜻이지. compete for something 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표현을 한단 말이야. 무엇을 두고 경쟁을 하다. 그걸 명사용으로 지금 얘가 적은 거니까 바이올린 일종의 대회야. 뭐 콩쿨 같은 거겠지. 그래서 my hands shook slightly. 해석을 해보면 나의 손이 떨렸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리고 as I step onto the stage, 내가 무대에 오를 때 그때 내 손이 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뭐 뒤에 거 한 번 더 읽어봐도 돼.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유추를 해보면 그래 내가 지금 대회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수년간 연습한 대회에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의 퍼포먼스로 그게 판정이 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shook my hand slightly라고 얘기한 부분은 내 손이 떨렸다라는 건 결국 긴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없겠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뭐 중간에 어떤 뭐 일이 있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심경이 변화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어디서부터 볼까? 여기 그냥 my grip steady라고 얘기한 부분에 steady 한번 줄거볼까? steady. 물론 steady가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써졌는데 원래는 steady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그냥 견고한 튼튼한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grip이라는 건 내 손, 움켜쥐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손을 꽉 쥐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and it with each movements that follow, 뭐 어쨌든 자기가 하는 연속 동작에 따라서 I played 하여더 뭐 캐논 연주했대. 뒤에서는 no longer hesitating이라고 표현하지. 우리 hesitate라고 그러면 이거는 고민하다라는 뜻이지. 또는 주저하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 표현을 했어? no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but sure and measured from the first note on. 이 note는 음표를 얘기하는 거야. 음악을 연주할 때 나오는 음표. 하여튼 그 음악을 연주를 할 때 자기가 sure, 확실했어. 그치? 그리고 여기서도 measured라고 표현을 하잖아. 이 measured라는 표현을 모르면 이제 헷갈리겠지. 물론 앞에 것만 봐도 돼. No longer hesitating. 내가 망설임이 없다라는 거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 이제 measured를 이제 보면 얘는 형용사로 침착한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동사나 명사로 쓰는 measure 있잖아. 그냥 measure. 걔랑은 좀 달라. 아마 이 뜻이 뭐 더 이제 침착한이라고 연결이 되는 뜻이 있긴 할 텐데. 근데 원래 우리 measure이라고 하면 뭐 측정하다, 뭐 조치를 취하다, 뭐 아니면 명사로도 뭐 조치,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로 쓸 때는 침착한이라는 뜻으로 쓴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 더 이상 긴장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답은 뭐 3번이겠지. 그치? 3번에 nervous, 긴장했다가 assured라고 얘기하잖아. 아니면 reassured, 말 그대로 안심한 이런 뜻이야. 그래서 뭐 중간에 더 이제 또 찾아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shook slightly에다 줄 그어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또 비슷한 걸 또 찾아보자. 그래서 I had 그러니까 그냥 문장을 해석해보면 당연히 근데 그런 컨텍스트를 읽어낼 수가 있어. 보면 it had been years. 그러니까 내가 한 지가 몇 년이 된 거야. Since I last performed on stage. 내가 직접 무대에 나가서 연주를 한 지가 되게 오래된 거야. And every eye in the room seemed fixed on me. 그러니까 나 모두가 날 쳐다보고 있어. Pressing down with a slight weight. 그리고 압박감이 느껴지고,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silent weight.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중들이 내가 연주하길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중간에 뭐 나오는 것도 보면 여기서 보면 uncertain이라고 표현하지 확실하지 않은 거야. Of how first note would sound. And then it looked at us and the surface caught from.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환을 하는 거거든. 이쪽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장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다가 뒤에서는 내 아버지 얼굴을 보고서 내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 그래서 갑자기 내 마음을 굳혔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막 뒤에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중간에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이거 있지 여기 anchoring에다가 한번 별표 쳐볼래? anchoring. 우리 anchor이라고 그러면 이거 우리 배 있지. 배가 이제 항구에 정박을 할 때 단순히 이게 거기 그냥 세워놓는다고 걔가 그냥 거기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물에 떠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실려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가 못 가도록 우리가 이제 배 밑에다가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떠 있으면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내리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겼잖아.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으면 좀 잘 그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십자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려보자. 그러니까 이 닷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닷이라 그래. 이런 거를 이제 밑에다가 땅에다 내려놓는단 말이야. 얘가 이제 더 그 일정 이상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anchor이라 그래. 그러니까 닷을 내려가지고 말 그대로 어디 못 떠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미를 뭐라고 그러냐면 고정시키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 고정시키다. 우리 고정시키다 잘 아는 단어 뭐가 있어? fix, 그치? attach, 붙이다. 뭐 이런 단어들 등등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anchoring 같은 뜻도 잘 알아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 unwavering이라고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기본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결국에 단어를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단어를 몰라서 내가 주변 뜻으로 막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한다? 그럼 그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다라는 증거니까. 우리 3번 넘어가보자, 3번. 음, 3번은 좀 어렵거든? 근데 이게 이제 그 밑에 한국어 읽다 보면 정답이 두 개로,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 이게, 근데 그 두 개 중에 맞으면 일단은 맞았다라 정도로 생각을 해줘. 먼저 풀어보자. 3분 정도 줄게.
자기가 그러니까 문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잘 못 풀겠다. 그러면 중간에 자기가 모르는 단어라도 좀 체크를 해봐. 그러니까 뭐 문제를 못 풀어도 단어 하나 정도는 알아가는 건 좋잖아. 뭐 내가 소개해 주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내가 중간에 지나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근데 뭐 지나친 것들은 본인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봐도 좋을 거야. 그러니까 뭐 나는 내가 숙제를 별도로 안 내거든. 근데 결국에 그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는 건 너희 책임이란 말이야. 내가 시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보자. 이제 4번, 5번 중에서 이제 그 고르면, 그러니까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좀 정답을 좁히면 성공한 거거든. 5번하고 4번이, 4번하고 5번이 좀 구분이 안 돼서 그렇지. 하여튼, 그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주장하는 바, 뭐 제목 찾기, 뭐 주제 찾기, 뭐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결국에 그런 주장 있지. 글자가 주장하는 거 찾으면 돼. 근데 그 주장하는 문장을 어떻게 찾느냐. 뭐 you should, you must, 뭐 이런 뉘앙스를 주는 단어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도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이야. 여기 보면 we need to do now, what we need to do now.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 당장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 그것은 is 어디냐? 여기서 is recapture the original meaning of objectivity intended. 이거를 뭐 그냥 일단 그냥 해보자. 여기 when 앞에서 한 번만 끊어줘. So when the concept migrated from the social science to the journalism early in the 20th century. 그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그 앞에 이제 capture 보이지? 우리가 그냥 capture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붙잡다라는 뜻이야. 체포하다. 잡아내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도 캡처 기능이라 그러잖아. 그 사진 순간 그 순간 장면을 붙잡아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캡처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re라는 건 뭐겠어? 그냥 다시 잡아내는 거야. 근데 the original meaning, 원래 있던 의미를 다시 잡아내는 거야. 근데 무엇에? of objectivity. 하면 객관성이라고 얘기한 부분이야. 얘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얘가 거의 주제가 될 테니까. 근데 이제 그 intended는 꾸며주는 거거든.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그냥 꾸며주는 거야. 그냥 의도한 대로, 의도된 대로의 그러한 객관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정확한 의미, 그 본래의 의미를 다시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언제 근데? When the concept, 그 개념이,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 the concept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앞에 얘기한 거야. 이 objectivity, 객관성에 대한 그 관념, 개념이, 그게 migrated, 이거는 밑에다 써놓자. 그냥 move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migrate 쓰면 그냥 얘는 이주하다는 뜻이잖아,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뭐 immigrate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emigrate 뭐 이렇게 쓰기도 한단 말이야. 하여튼 migrate라고 그러면 옮기는 거야. 말 그대로 장소, 내가 살던 장소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moved라고 많은 얘기가 똑같은 거야. 어쨌든. 그래서 그런 개념이 옮겨간 거야. 그 뒤에 한번 이거 동그라미 쳐볼까, 여기? 이쪽에. 여기 from하고 to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우리 뭐라 그래? from A to B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A에서 B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단어가 뭐였어? moved. 말 그대로 migrate, 옮겼다라는 거잖아. 어디에서 무엇으로 옮겼다라고 지금 설명하라는 거겠지? 그래서 보면 어디에서 social science, 우리 뭐 사회과학에서 journalism early in the 20th century, 그 21세기에, 21세기 초에 그건 journalism의 길을 옮겨갈 때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객관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거든. 그래서 뭐 이제 근데 사실 이 문장만 읽고는 뭐 객관성을 확보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는 알겠어. 근데 밑에 이제 4번, 5번을 이제 줄이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거든. 근데
뭐 뒤에 이제 그래서 더 찾아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처음부터 보자. 일단은 처음에 One Myth in Journalism.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야. 밑에서도 지금 저널리즘으로 옮겨갔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도 보면 One Myth in Journalism 그런 저널리즘에 있어서의 myth라고 설명하지. 이 myth라는 거는 얘는 미신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됐다라는 건 뭐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려는 거란 말이야. 필자는. 그러니까 그 얘기, 이 글을 쓰는 사람은 그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 있지. 그 여기서 보면 one myth and journalism. 그 저널리즘이 가지고 한 가지 미신은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뒤에 이제 내용을 봐봐.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는지. 뒤에 보면 independence라고 설명하지. 우리 depend라는 뜻은 알고 있지. depend on 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형용사로 쓰면 뭐였어? 이 depend를. 이거를 우리 dependent라고 써줬단 말이야. 의존하는 이란 뜻이야.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부정을 해주는 거지. independent.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명사형으로 바꾸면 뭐겠어? 그게 independence. 그러니까 독립성이야, 일종의. 어떤 독립성이란 특징이 그게 require journalists, 그러니까 그 저널리스트들에게 요구했다라고 얘기하지. to be neutral. 중립적이 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앞에서 뭐라 그랬어? The one myth that was that이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근데 좀 이상하잖아, 직역을 해보면. 그러니까 독립성이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독립성은 사람도 아니야,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 그냥 그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면 그 저널리스트들에게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사실 그러니까 뒤에를 더 읽어보면 좋긴 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생각하는 그 저널리즘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그냥 저널리즘 해서 그렇지만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한자로 해석을 하면 그냥 보도거든, 보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문 기사를 내고 찍고 만들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다 저널리즘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에 있어서의 독립성이라는 건 뭐겠어? 어떤 보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KBS, 뭐 SBS, 뭐 MBC 뭐 이런 이제 국영 방송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 단체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관 자체가 크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제 공영방송이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관장을 해주는 그런 이제 아무래도 방송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에 나라가 돌아가는 그 위에 이제 정당이 뭐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어떤 방송들, 어떤 큰 기관 단체들의 방송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들의 방송 정도를 좀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버라든지, 뭐 BJ라든지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보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보는 것들은 대부분 뭐 게임이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그냥 관심 있는 게 보는 그런 내용들이긴 하겠지만 근데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어떤 그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유튜버들이라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뭐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역시 그런 보도에 어떤 하나 속하는 거야. 그런 보도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에 그 이제 여기서 독립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어떤 나라나 위에 있는 큰 기관한테 영향을 받지 않아.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가 꼴리는 대로 그냥 보도를 하는 거야. 원하는 거. 그냥 취재해가지고 같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뒤에 보면 neutral이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이거는 중립적인이란 뜻이거든. 이거랑 그 반대되는 뜻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하나는 bias라는 뜻이야. biased. 이거는 편견이,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뭐 편견 어린, 그냥 편견이 있는 색안경 낀 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neutral이라는 거는 중립적인이라는 거니까 어느 편을 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 누군가 싸웠어. 근데 내가 뭐 A 편을 들지도 않고 B 편을 들지도 않아. 그런 식으로. 여기서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좀 의역을 해보자면, 여기서 얘기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착각을 하는 게, 그 저널리스트들이, 그 보도하는 사람들이 그 독립성을 띠고는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마저 또 중립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겠어?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원래 같았으면. 그래서 그 중간에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객관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저널리스트, 보도라는 개념의 특징은 그런 어쨌든 독립성이라는 거고, 근데 그 독립성에서 여기 이 중립성까지 따로 나오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립성은 우리가 따로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밑에서 주장하는 거 보면, 근데 우리가 그런 중립성이 결여가 돼 있어. 그런 보도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반대로 말하자면, 그런 오브젝티브 객관성을 확보를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를 이제 더 추가를 하면 좋은 게 어디냐면, 일단 여기 아까 읽었던 부분 있지. 그 objectivity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 그 뒤에를 보자. 여기 objectivity, 그러니까 그 객관성이 was not meant, 의미하지 않는다. to suggest that the journalists were without bias.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저널리스트들이 딱히 그 편견 없다,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그런 객관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on the contrary, 반대로 precisely because journalists could never be objective.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그 저널리스트들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더 강조하는 거야? Their method. 그들의 어떤 보도하는 방식이 그래야 한다. They had to be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주제를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추면 돼. 여기서는 그런 저널리즘에 관한 특징인데 그런 어떤 인디펜던스, 독립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 자체가 딱히 중립적이진 않아. 어떤 그런 중립성을 확보할 수는 없어. 그런 저널리스트들 지금 기자를 얘기하는 조처 자체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보도하는 방식이 있지. 그거 자체는 그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보면 그거 정도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좀 어려워 여기서는. 근데 이제 설명하는 거잖아. 근데 하여튼 간에 이 method랑 그 위에 있는 objectivity랑 같이 연결하면 돼. 그래서 4번하고 5번 한번 비교해 볼래? 4번 보면 4번에는 저널리즘에는 편향된 견해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립한다. 5번에는 뭐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니까 위에 똑같거든? 객관성을 확립해야 돼. 객관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똑같아. 똑같은 말인데 그 중간에 보도 과정이라고 들어가 있지. 5번에서 지금. 보도 과정의 객관성에 초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나온 거야. Their method had to be objective라고 얘기한 거 있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야. 그러니까 이런 영어 지문이 힘든 게 뭐냐면 이런 이제 되게 막 추상적인 개념들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대표적으로 철학이나 예술 지문 같은 것들. 그런 애들은 솔직히 선생 입장으로서 좀 약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좀 설명하기 까다롭거든. 그러니까 해석을 해줘도 공감을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예시를 들어가면서 해주려고 그러잖아. 가끔씩 그러면 이제 그 주제, 지문에서 했던 내용을 좀 벗어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게 함부로 예시를 들어주기도 어렵고, 실제로. 좀 이제 설명할 때 고민이 많은데. 이런 내용도 대표적으로 그래. 아니, 뭐,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공부만 하지, 뭐, 저널리즘이나 아니면 뭐,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딱히 뭐, 읽어본 적이 있어? 없잖아. 하는데, 원래 같았으면 다 읽어주면서 중간중간에 같은 단어들 있지. 좀 그거를 해줬으면 좋을까 했는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넘어가도록 하자.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아까 여기, the method has to be 라고 끝난 부분에 뒤에 한번 볼래? 이쪽을 좀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거든. 보면 in the recognition that everyone is biased 라고 얘기하는 부분. 여기 이 부분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한번 떠올려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은지. 그냥 직역을 하면
in the recognition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in the라고 그러니까 뭐 그냥 해석을 하는 거지. 뭐 인정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 그 인정이라고 부분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야? Everyone is biased.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여기 객관적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뭐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국말로 돌리면 뭐야? 그러니까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다시 바꿔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쓰면 돼? 그냥 while recognizing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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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뒤에 이제 other words, news like science should flow from a process for reporting that is defensibl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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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이제 읽을 때 그래서 영어 같으면 그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좀 의역을 굴려주는 게 좋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게 지역이 당연히 그냥 더 쉬운 경우도 있기는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일말에 이거는 딱히 의역을 할 여지가 없잖아. I ate an apple 이라고 그러면 이건 그냥 내가 사과를 먹는다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while and recognizing 이라고 얘기하는 거. 또 아니면 어디 있을까? concept of objectivity is mangled. 그러니까 위에서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이 부분. 그러니까 one myth in the journalism was that.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한 가지 미신은 그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그걸 돌려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술자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피하려는구나.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려는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좋단 말이야. 그다음에 우리 하나만 하고서 좀 쉬었다 하자. 좀 쉬운 거 해보자. 우리 저기, 어, 223쪽에 8번 있지. 도표 문제거든? 그 도표랑 그 뒤에 9번도 한번 풀어봐. 뒤에 8번이랑 9번이랑 그렇게 한번 풀어보자. 223쪽이랑 4쪽에. 오래 걸리면 안 돼. 한 2분 정도만 줄게. 두 가지.
우리 보자. 8번에 그냥 딱 봐봐.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물론 그냥 무대뽀로 읽고 풀면 돼 원래는. 근데 이제 위에서 얘기하는 걸 한번 봐봐. 여기서 보면 location trend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work location이라고 그러니까 일하는 장소야. 일하는 장소의 어떤 트렌드지. 트렌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뭐 remote capable and below is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밑에 보면 그 그래프 밑에 봐봐. 그 이제 연도 밑에 보면 거기 써 있지. 그 exclusively remote. 그러니까 우리 remote라는 뜻은 이거잖아. 그러니까 원격에라는 뜻이잖아. 아니면 또 멀리 있는. 그러니까 exclusively라는 건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좀 뜻이 이제 많은데 원래 exclusive가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뭐뭐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일하는 장소니까 내가 일하는 건 원래 장소는 회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내가 들어간 장소, 내가 원래 일하는 장소. 근데 그거에서 이제 거기 우리가 보통 재택근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exclusively라고 얘기하는 거 포함해서 그냥 말 그대로 집에서만 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그냥 집에서 일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회사에 직접 가가지고 그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일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on-site라는 거는 현장에서라는 거야. 현장이라는 건 뭐겠어? 내 사무실이야. 근데 지금 회사에 있는 사무실이란 말이야. 근데 딱 봐봐. 이게 여기서 보면 연도가 2019년이거든. 그러니까 이때 우리 코로나 있었던 때야. 그러니까 그래서 딱 보면 그 예측이 가능하거든. 여기서도 보면 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 내용, 이 도표 아래 밑에 내용 보면 딱히 코로나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는 있어.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떤 거 보면 좋을려나. 그냥 얘만 봐봐. 지금 그 원격에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에서만 일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을 봐봐. 엄청 올랐지. 70을 올랐단 말이야.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의 트렌드였어. 그 뒤로 점점 낮아졌다가 뭐 조금 올라가는 거긴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원래 같았으면 사람들이 이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직접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지금 2019년에 60%였는데 아니 60점 정도 됐었는데 완전 낮아졌지. 그러고 나서 좀 올라긴 했는데 다시 떨어지고 그냥 그 밑에 지금 그냥 바닥을 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현장에서 딱히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19년 이후로 거의 없는 거야. 약간 그 재밌지 않니? 마지막에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말 그대로 보면 좀 낮아지긴 했어. 그때 이후로는. 근데 점점 여기서 보면 그 가운데 있었던 애가 집에서도 일하고 나는 거기 사무실에도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거야. 계속 그러니까 연도가 지날수록. 최근에 트렌드다 이거지, 결국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추를 해보면 좀 재밌어. 이런 도표 같은 것들은. 아니, 물론 그거랑 답은 별개로 찾으면 돼. 거기 이제 4번에 보면, 4번에, 거기에 from 23 to 24, 거기 both exclusively remote and on-site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2024년이랑 3년 보니까, 이 사이 보니까, 거기에 있는 on-site랑 누구야? remote지. 그러니까 얘네 이 동그라미랑 거기에 누구냐, 이 네모를 보니까, on-site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20, 20이거든? 안 바뀌었어. 근데 remote,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는 좀 낮아졌어. 1% 정도 낮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냥 보면 declined라고 쓰고 있잖아. 둘 다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는 안 바뀌었잖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바뀌지 않았어. 그거에 대한 선호도는. 그래서 4번 고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뒤에 9번 넘어가 보면. 9번에서는 중간에 써 있지, 거기에. 와,
여기 he부터 보면 되지. He enrolled at Harvard Medical School.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들어갔는데 여기 enroll이라는 거는 등록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가입하다, 내가 거기에 회원이 되다, 아니면 내가 그 그룹에 속하게 되다 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enroll이라고 그래. 그래서 메디스쿨에 들어갔는데 의학 전문대학원 들어갔는데 but his studies were interrupted. 근데 그가 공부한 게 방해를 받았다라고 해야지. by health issues.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건강 때문에. 그리고 뭐 and depressions which prevented him ever practicing medicines 라고 얘기하지. 여기 ever 한번 줄거볼래? ever. 얘는 영원히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얘기하는 맥락을 보면 의학 전문대학원 나왔으니까 의사가 될 수는 있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건강 문제도 있고 우울증도 있었대. 근데 그게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하여금 보니까 여기서는 practicing medicines. 그러니까 의학을 전공하는 것을 하지 못하겠다. 영원히 하는 것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practice 있지. 이 practice는 연습하다가 아니야. 여기서 요거는 전공하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야. 전공하다. 아니면 그것을 실제 자기 업무로 삼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러니까 practice가 우리 연습이란 뜻 말고도 우리 뭐 관습, 아니 뭐 행동 이란 뜻도 있잖아. 그 부분에서 온 거야,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의학을 전공하고 못하겠다. 뭐 여기서 이제 그래서 3번에 보면 그 의사로 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의사로 한 게 아니라 뭐 밑에 이제 대학 가서 교수하고 있었지. 이거 보면. 그래서 우리 지금 7시인데 7시 10분까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뒤에 또 좀 더 나가보자.